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가중평균 자본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영어로 쓰면 이렇게 길어요. 근데 요거의 약자가 WACC, 요거를 WAC 또는 WAC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WAC은 있잖아요.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요거를 먼저 좀 알아야 돼. 기업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게 이 WAC이 기업이 투자 의사 결정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보고 왁을 보고 아니 나 투자할래 나 투자 안 할래 이거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봐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왁이 10%가 나왔어. 10%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 회사를 뭐 인수하려던가 무슨 어떤 투자를 100억을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 100억 투자해서 20억 벌면 20%죠. 그래가지고 아무튼지 간에 어떻게 구하는지 몰라도 되지만 이거 하나는 먼저 알고 가자고요. 뭐냐면 왁보다 투자할 수익률이 높잖아요. 이렇게 되면 투자한다고. 근데 만약에 투자해서 5억밖에 못 번대. 5%밖에 안 된대. 그러면 이 왁보다 작죠. 이러면 투자 안 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이 왁이 기업의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여긴 비용이라고 적었지만 사실 이렇게 퍼센트로 나와요. 그런 요구 수익률의 일종이에요. 수익률의 일종인데, 자, 봐봐요. 그러면 왜 그러면 이 왁보다 커야지, 왁보다 요게 커야지 투자를 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어떤 사람이 이 100억을 투자하려는 100억을 타인 자본 100억, 타인 자본 100억이란 건 뭐예요? 남한테 100억을 몽땅 다 빌려가지고 투자를 해요. 근데 가령 은행에서 100억을 빌렸다고 쳐. 근데 이자율이 만약에 10%래요. 그럼 뭐 왁이 10%인 거야. 그래서 이자보다는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를 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는 투자하겠네. 이자보다 많이 버네. 그죠? 왁보다 먼저 많이 벌잖아. 그러니까 투자하겠죠. 또 이럴 수 있어요. 남한테 돈 안 빌리고 이번에는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요 주주들한테 다 돈을 걷었어. 근데 이 주주들은 요 100억을 투자하면서 15%의 배당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 주주들은. 그러면 여기 투자할 때 이번엔 왁이 몇 퍼센트인 거야? 15%죠? 그러니까 15%보다 크면은 그 투자하는 수익률이 크면은 투자하는 거야. 여기서 요것도 투자하겠네요. 그죠? 자, 근데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다고. 이 왁이란 게 남의 돈 빌렸을 때는 이자율보다 커야지 투자해서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거고, 만약에 남의 돈 하나도 안 빌렸어. 자기 돈으로만 했을 때는 이 주주들이 기대하는 그런 배당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배당보다 커야지 투자한다고요. 이게 어려워요? 되게 간단하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럴 수 있어. 뭐냐면은 돈을 섞었어. 이 100억을 어떻게 하냐면 남한테 50억 빌리고 자기 그 주주들한테 50억을 투자를 받았어요. 그런 경우에 이자는 지금 10% 내야 되죠? 그다음에 배당은 15%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 둘 다 50억이니까 사이좋게 어떻게 해요? 왁을 구하면 이때는 요거의 중간인 12.5%보다 높으면 투자하면 되겠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죠? 이렇게 자본이, 이게 투자할 돈이 이렇게 자기 돈, 남의 돈 섞으면 그 이자율하고 배당 줘야 될 기대하는 수익률하고 얘네 둘을 평균해가지고 대충 왁을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50억 정확하게 일치하죠. 근데 이런 경우는 별로 없겠죠. 일반적으로 이 금액이 서로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쳐볼게요. 자기 돈은 80억, 주주들한테 80억 투자받아서 투자하고 100억 중에 20억은 은행에서 빌렸어. 그러면 이 주주들은 15%를 기대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자율 10% 줘야 되죠. 그런데 남의 돈보다 자기 돈이 더 많죠. 그러면 요거 아까 봐봐요. 10%하고 15%의 딱 평균인 중간이
12.5%였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15하고 10 중에. 당연히 어느 쪽? 자기 자본이 타인자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15% 쪽에 가까워서 12.5보다 큰 뭐 14%가 되든지 13.5%가 되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요 타인 자본하고 자기 자본을 요거를 가중치를 줘서 평균을 내야 돼요. 이렇게 그냥 금액이 같다면 가중 평균할 필요 없이 그냥 평균해도 되는데 금액이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중 평균해야 돼.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즉 20억과 80억을 구성 비율로 해서 가중 평균해서 계산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겠어? 이거를 구성 비율로 평균 구하면 당연히 이렇게 구하는 거죠. 봐봐요. 자, 지금 이자 10%죠? 근데 지금 요거 두 개 합치면 100억이잖아. 100억 분의 20억이잖아요. 요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타인 자본의 구성 비율이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15%는 자기 자본이잖아요. 근데 총 100억 중에 80억이 자기 자본의 구성 비율이죠. 그러니까 각각 10%와 15%를 뭘로? 얘네들을 가중치를 줘서 평균을 구하는 걸 가중평균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나온 거야? 요걸 구했더니 14%. 아까 그냥 평균을 낸 12.5보다 훨씬 어느 쪽으로 더 가중돼 있어. 그치? 15%가 가까운 요 14%가 되잖아. 아까는 12.5%인데. 너무나 간단해. 그러니까 이 별 얘기가 아니라고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구성 비율로 가중 평균해서 계산한다는 말은 요 왁을 구할 때 이 이자율이라던가 요 배당률 요 두 개 있죠. 요거를 어떻게 해요? 더 돈 많은 쪽으로 갈게요. 만약에 여기 반대로 여기 20억이고 여기 만약에 80억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훨씬 12.5보다 가까운 뭐 예를 들어서 11% 그쪽 나오겠죠. 그죠? 그런 거라고. 왁을 그런 식으로 구한다고. 아셨죠?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봐봐요. 자금 조달의 의사결정. 자, 그럼 우리가 이 한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요거 해석했죠? 그 다음에 기업이 투자 의사결정한다는 것도 했어요. 마지막. 자금 조달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만약에 공식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총 자본 100억 분의 타인 자본 20억, 타인 자본 비용. 요것도 사실 비율로 나와. 이자율이라고, 이자율. 그 다음에 요거 자기 자본 비용, 배당률, 총 자본, 자기 자본 요렇게 나오죠. 자, 요렇게 식이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이거보다 더 조금 복잡하다고.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들 그 매경 테스트 홈페이지에 요런 식 봤죠. 요런 식. 왁은 자, 요 놈은 똑같아. 요 놈은 아까 우리가 봤던 요거하고 똑같고 요 뒤도 똑같아. 우리가 근데 뭐가 있어? 요 타인 자본 비용에는 1- 법인세라는 게 붙었는데 요거는 왜 붙냐면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이 기업을 운영할 때 자기 돈으로만 만약에 경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손해야. 왜냐면 남의 돈을 남의 돈을 빌려서 같이 그 회사를 꾸려 나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남의 돈 빌리면 은행에 이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자 있잖아요. 이자가 뭐가 되냐면은 이자가 비용 처리가 돼가지고 그 비용은 어떻게 면세가 된다고. 세금 안 내도 돼. 세금을 안 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나 뭐 그런 애들 돈 빌려서 그런 애들이 아니라 이런 큰 대기업들 돈 펑펑 남아나는데 막 돈 빌려서 막 경영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돈으로만도 해도 넉넉해. 하지만 그 돈을 타인 자본을 써가지고 그거를 거기서 낸 이자 비용을 비용 처리해가지고 세금을 좀 깎을 수 있는 그런 절세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봐봐요. 이게 이제 그거를 공식에서 표현해 준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매경 테스트 요거 나올 거야.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라 그래.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 이자 비용은 비용이기 때문에 세금 안 붙는다고 여기다. 그래서 부채로 자금을 조달했을 때 세금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부채를 사용하는데 그럼 봐봐요. 그러면 남의 돈을
무작정 100%다 빌려 쓰는 게 좋은 거야? 그건 아니겠죠. 왜? 그럼 이자 비용이 커지니까. 그죠? 그래서 자금 조달의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요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까지 고려하고 요 세금 면세되는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남의 돈을 어느 정도 섞어줘야지 제일 나한테 이익이지. 아니 그거를 이제 요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왁은 이 지금 첫 문장은 이 왁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셨죠? 지금 매경 테스트에서는 일단은 요 문장이 시험에 나올 거예요. 요 문장이 시험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 요거 꼭 알아두세요. 요것도 시험에 나올 겁니다. 뭐 공식을 외워라 뭐 이런 거는 안 나오겠지. 그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기회 비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본에 대한 기회 비용이 나오는데 왜냐면 이거예요. 아까 왁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보다는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랬죠. 왁보다는 수익률이 높아야지 투자를 하는 거니까 기회 비용도 어때요? 뭔가 하려고 그럴 때 기회 비용보다 더 수익이 커야지 뭔가 하죠. 기회 비용은 최소한 건져야지 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회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좀 까다로운 개념인데 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율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실 제가 이걸 제대로 설명하려면 앞에 무지하게 길어요. 이게 어려운 내용 뭐 좀 이렇게 깊은 내용 다 빼고 제가 되게 가벼운 것만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원래 투자하려고 그럴 때 정석적인 방법이 어떤 거냐면 어떤 회사를 투자한다, 부동산을 투자한다 그럴 때 거기서 나오는 미래의 현금 흐름, 미래에 나오는 수익들 있죠. 그 미래에 나오는 돈들을 요거를 요구 수익률이라는 할인율로 할인을 해줘요. 할인을 해줘서 요것들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투자할지 말지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왁이 여기 요 미래의 가치를 할인해주는 할인율로 쓰여요. 할인율로 쓰인다고. 그래서 투자 안에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주는 할인율로 왁을 쓴 거예요. 그럼 이 현재 가치는 만들었다가 이 현재 가치 구해서 뭐 할 건데? 요 현재 가치를 가지고 투자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왜 이것까지 설명드리냐면 일단 메테나에 요 정의가 나와 있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해놓고 1번이 요 첫 번째 문장 내고 2번이 요 두 번째 문장 내고 3번, 4번 이렇게 낼 수 있어요. 5번에 뭐 이상한 거 하나 집어넣고 그죠? 이렇게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사실은 좀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 왁이 우리 매경 테스트의 선을 넘어도 제가 보기에는 좀 한참 넘었거든요. 그래도 시험 볼 정도 요 정도만 딱 알아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